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비롯한 그 밖의 시댁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공을 아주 크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간질 아니면 차별이라고 할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참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감탄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큰 며느리로서 다음 달에 쉬고 올리는 거면 며느리니까요. 며느리가 사용기업 다니거든 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선배로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아이고, 큰 며느리들은 정말 친구 같아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자네,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니까. 아유,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는 온 동네방네 쑤시고 다녔어. 진짜로 우리 아들내미 취업 준비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도 돼. 아유, 그 녀석이 서딱 붙었는데 늘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진다니까.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죽겠어. 저거는 내가 진짜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며느리가 아주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성혁이, 크롱 그거 취업되면 나한테 한턱 쏴야 된다. 알았지? 어머머. 지혜야, 우리 이제 저기 미용실 가야 해. 거기에도 우리 지혜가 궁금해하는 아줌마들이 한 무리 있어요. 네,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죠. 아이를 낳고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셨어요. 동창회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자리 등등에서도 저를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좋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 가끔 모녀 사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 또한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잘해 주었어요. 이렇게 살아온 큰며느리인데 어머니,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 대기업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머리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품도 훌륭하네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우, 머리가 어지간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대기업까지 들어가다니 말이야. 아유, 자기는 좋겠다고 말이죠. 응, 잘난 며느리들이야. 어디, 우리 큰며느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는 걸까요? 너, 점심시간 맞죠? 엄마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요? 아유, 여편네들이 언제나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로 얼굴 보여줄 겸 우리 친구랑 밥도 같이 먹을 겸해서 왔어요. 심지어 시모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저희 회사 앞을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오라고 제게 말씀하셨죠. 저도 멍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단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어른들에게서 보이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보여 좋게 보였습니다. 저가 정말 자랑스러우신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보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한시적인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20대 후반의 한 결혼이었고 결혼 후 2년 차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긴 것은 이때부터였어요. 너는 아직도 사직서를 안 냈어? 아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말이 없어? 예, 지혜야, 영석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응, 내 남편이 장남이면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겠어? 나는 말이야. 나중에 죽어서 너희 시아버지를 만날 때, 너희 시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떳떳하게 인사드리고 싶거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돈. 그건 나중에 벌더라도 되는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회사 당장에 그만두라. 응, 내가 너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던 거야? 아이 생기기 전이고 여자는 아이가 생기면 엄마로서만 살면? 그녀는 여자 역할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 걱정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우는 아이가 나왔을 때 놀랐어요. 첫째가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한 명도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인가 딸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아이의 성별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기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요즘, 로봇이 사람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한 요즘 세상에서 저는 아이의 성별을 걱정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루가 멀다며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성별을 물어보셨습니다.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은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여 심란했었죠. 또 하나 마음이 힘들었던 점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어요. 아이의 성별이 여자였거든요. 엄마 좀 적당히 해요. 좀 적당히. 나랑 그 애야. 나랑. 지혜 아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고 뭐고 대를 잇는다고 정말. 엄마 자꾸 그 애한테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으니까. 나 지혜 핸드폰에서 엄마 번호 차단해 놓을 거야. 알겠어요? 어머머. 야, 너는 엄마가 뭘 그렇게 했다고 이러니 난리야 지금? 설마, 딸이니? 응, 딸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지혜, 걔가 일한다고 몸축나서 그거. 아들이 딸로 바뀌었나 보다. 응, 내가 못 살아. 그 애 좀 바꿔봐. 그 사람에게 그게 무엇인지 주말에 나랑 한잔 가자고 말해. 거기 주지수님이 사용하면서 기도 좀 올리라고 부탁하면 엄마에게 말해. 어떤 일 있으면 알려주고 지혜한테 따로 연락할 거거나 어떤 얘기를 하러 오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아줘. 나 그때는 정말로 엄마를 못 만나게 할 거니까 알겠니? 그 전까지는 지혜 데리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일 없겠지만 알아둬.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엄마 연락처도 차단할 거야.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줘. 끊어줘.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아주었더라. 시모는 아이 성별을 알기도 전에 매주 주말마다 함께 절에 가자거나 산에 가자고 제안했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동의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주말에 저희 부부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지켜보던 나서서 시모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제 핸드폰에서 시몬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딸을 낳기 전까지 시몬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를 이해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본인이 가기로 했어요. 혼자 다녀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는데 제가 부족한 엄마여서인지 저희 딸아이는 99개월을 앓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응, 그거 일 크고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어이구. 기어, 인디가 일을 벌이는구나. 여자의 얼굴에 팔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십잘가기는 클났네, 클났어. 사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위 아픈 것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수술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튀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저 어린 것이 술술대에 눕는데 거기서 시집이라니요. 아니요, 뭐요? 이건 아니에요. 에헤이 사람아 라고 말하신 건 좀 아니죠. 사돈,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혜 씨는 사돈님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에겐 딸이나 아들이 하나뿐이 아닌가요? 소희도 우리에겐 손녀가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좋지 않네요. 병실에서 역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애들과 함께 있을 때 여유롭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두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요. 아이고, 남편이 없는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남편이 출장을 다녀간 동안 아이를 낳게 되어서요. 이미 초음파에서 딸아이의 성별을 확인했던 남편은 자신의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남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손녀라고 하면서 아이의 아픔을 보며 시집 얘기를 꺼내려 했던 전날,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거의 벼락이 내리는 듯한 심오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무시한 적이 있느냐며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모에게 쓴소리를 한 뒤 시동생을 시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시모에 대한 제 마음은 360도 돌아섰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관계에 커다란 금이 생겼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이후에 시모의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아이고야, 막내 며느리 설아야, 너는 왜 이렇게 별로냐? 결혼하면서 동시에 혼수를 딱 태우니. 응, 세상에, 너가 드디어 내 하늘을 풀어준다. 풀어줘. 아이고, 내가 결혼식을 오라더게. 죽어서도 너희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맏며느리로서 살기 좋은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딸식이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않을까? 아들 하나를 못난 집안 대표로 만들어 가만히 두지 않을까? 그렇게 애가 졌을 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고집부리는 딸을 만들어 결국 치료하다가 늦게 회사를 그만둬 제 남편만 돈을 벌게 만든다. 아이고, 설아야, 너는 절대로 형처럼 고집부리지 말아라. 응,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예, 그래. 너는 지금 뭐 해? 아직 식사도 못 하셨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이따가 또 음식 다 올라올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제와 소희 얼굴 한번 보시고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어머님, 그래서 바라시던 손주 동서랑 서방님과 단란하게 식사하세요. 우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동서, 미안해. 불편하게 해서. 동서야 몸 관리 잘해. 괜히 내처럼 어머님께 욕먹고 살지 말고.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가 지금 대기업 다니시니 좋아하시잖아. 그거 얼마 안 갈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내내 그러지 말고. 동서야 정신 좀 차려. 괜히 어머님한테 휘말려서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 시모는 이렇게 나를 대놓고 계속 짓거려서. 그녀는 모욕당했습니다. 동서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조카 아이는 아들이었죠.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 다 번듯한 대기업이었고 시모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동서를 떠받들다시피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용도로 저를 사용했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깔아뭉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죠.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랑 똑같이 굴었다면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뭐하러 그런 꼴을 당하면서 사나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는 시모와만 싸우면 됐어요. 시동생이나 동생이 나를 열받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제 욕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참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니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였죠. 동선의 부부는 슈머한테도 우리 부부한테도 딱히 크게 관심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자기네 부부한테만 피해오지 않으면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제는 자기 막내 아들을 믿고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얘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아주 대놓고 나를 망신 주려고. 자세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정을 한 모양이네요.
누군가 앞에서 시험을 치는데 단호히 대꾸하고 있군요. 영훈아, 너 지금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어? 내가 머리카락을 잡아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너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살기 어렵다. 막내야, 큰 척하는 사람이야. 너, 그런 태도는 안 돼. 여자가 말하길, 너 회사 다닐 때도 대기업 직원이야. 지금 이런 건 뭔가?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 그게 시어머니가 바라는 여자인가요? 어머니는 어떤 여자를 상상할까요? 정말 비슷한 여자의 행동인데?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로서 놀라움을 피할 수 없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시어머니가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비교와 차별을 한 것은 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명절에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명절에 방문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염려했기에 남편과 상의한 후 딸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그날만 시부모 집에 방문했다. 차례를 지낸 후 빠져나오기로 했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처음이라서 동태포는 미리 꺼내두면 되는 거예요. 계란은 몇 개를 풀어야 하죠. 친정에서 재산분할 차례를 지낸 적이 없던 제게 동서는 이것저것 물었어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죠. 그래도 동서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었어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때 불청객이 등장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였죠. 너는 뭐 한다고 그것을 물어보니 집에서 놀고 먹는 죄보다야. 밖에서 일어나 서라. 내가 더 머리가 잘 돌지? 제가 말이 대기업이지. 애를 낳고 쉰 지가 몇 년인데 너는 그거를 물어보니 지금 회사에서 잘 나가는 서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는 설아 내가 탄 동그랑땡을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은 잘 있나 어머머. 이제 배가 제법 불렀다. 아유, 예설아야 안 되겠다. 너는 이런 하찮은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대기업의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가졌네. 편하게 쉬어. 뭐 너 회사 일할 것도 많다며 아까 내 남편이 그러더라. 너 이번에 뭐 엄청 큰 거 일 맡았다고? 아이고, 우리 사라는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너는 어차피 이것하고 또 너희 친정으로 휙 가버릴 거 아닌가요? 그럼 천이라도 많이 붙여놓고 가세요. 설아가 동그랑땡을 좋아한다니까 그거 좀 넉넉히 해도 되겠어요? 어머니, 괜찮은데 저도 형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할 거예요. 저도 계속 차를 지내야 하는데 이제부터 배워두어야겠죠. 형님, 제가 할게요.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됐어. 뭘 내가 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거 다 살다가 먹으면 되지? 응,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에헤이,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쉬라는데 너는 절대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큰형님처럼 우리 귀한 손주 얼굴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언청이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집을 부릴 때와 안 부릴 때를 구별하여 입혀야지. 저게 별것 아닌 줄 알고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나요? 자식이 아플 때, 게다가 걸음마조차 못하는 딸아이가 아파할 때 그런 아이를 남겨두고 제가 회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시모는 제 앞에서 언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직장 없이 결혼했던 사람처럼 쟤를 무시했습니다. 동서가 쟤와 함께 있을 때 저를 보면서 머리가 굳었다. 한몰 같다는 듯이 스스럼 없이 나를 비하해왔죠. 다른 것들은 참을 수 있겠지만 엄청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제대로 작용했어요. 애써 무시하면서 동그랑땡 반죽을 하고 있었지만 시신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싱크대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시모는 물론이고 동서와 시동생도 제 행동에 놀라서 눈이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나보다 한 발 앞서서 큰 소리를 쳤고요. 아니,
지금은 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식구인데, 어디서 어미에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라며 예를 들었어요. 근데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건데? 아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여보, 대꾸하지 마. 가자. 가자고. 엄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했습니다. 은청이. 엄중했어요. 소희는 엄마의 손녀가 아니에요. 남의 집 자식이에요. 하다못해 남의 집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 못해요. 안 하지요. 하물며 남도 아니고 엄마의 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일 안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엄마니까. 저 사람이 소희한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명절이라고 내가 가지 말자는 거 차례는 지내야 한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정도껏 해야지. 아니에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다 제 때문이죠. 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희가 아들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제가 묻어서 우리 소희가 어머니 말씀대로요. 추하게 은총이로 태어난 것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반죽을 버린 것이에요. 어머니는 그 기이한 손주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하는데 은총이 자식 낳은 년은 반죽 같고 그것을 부쳐 먹으면 동서도 저랑 똑같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육을 또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들도 못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프게 태어났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손주를 멀쩡히 태어나게끔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희가 왜요? 제가 일을 해서요. 그렇다고요. 고집 부리셔서요. 제가 머리가 굳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제 데리고 온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소희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아들을 못 낳는 애년으로 취급하면서 진짜 저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로 바꿀 수 있다고 보내오는 하녀 볼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뛰쳐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그렇다는데 먹는 척이라도 하려고 어머니를 비위 맞추려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화가 올라오는군요. 남편도 제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은 채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인정하고 임신해도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해주는 시어머니는 제가 눈물까지 펑펑 흘려가며 하소연을 했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냐? 너 같으면 내가 예뻐 보이겠니? 생각을 해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영원히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전에도 말했었지. 내 안 사람이 이렇게? 정신 나간 년 같이 굴면 내가 머리채라도 잡아서 정신 차리게 하라고요. 아이고 정말 시험을 잡아먹겠다고 하네. 내가 말을 틀렸다던가 한 번도 내 발목 꼬지 않았다던데. 대기업인지 내 발발인지 그런 거는 당시의 이야기였잖아. 나가서 너랑 동네방네 자랑했나? 맞다. 내가 언제 그렇다고 안 했냐고. 근데 지금 내가 뭐 나한테 자랑할 게 있어? 아들을 낳았어. 자식을 건강하게 낳았어. 아니면 뭐 다시 일을 찾아 대기업 다니기를 했어? 한번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왜 좋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난 들어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너야? 명절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내 친정에 못 갈 거야? 넌 집에서 있는 동안 명절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시모는 말같이 자유롭게 날뜁니다. 그런데 동선 부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멀리 서서 서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전화통화하면 남편이나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도 눈물이 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게는 남편이 자신의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에 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모의 두 얼굴을 처음 알았다고 해요. 너, 그렇게 참을 생각이면 당장 집을 나가거라. 아니, 우리 영훈이랑 즉시 가거라.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뭐야? 술이라도 마신 거야? 다시 그쳐야겠네. 알았어. 여보, 가자. 가자니까. 그러지 마. 더 이상 잊지 말고 가자. 시모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와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말한 줄 알았는데 시모는 이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시끄럽게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서류 봉투를 내 얼굴에 던졌어. 얼굴에 맞고 떨어진 서류 봉투에서는 처음 본 여자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 장이 발행되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나이, 이름, 가족 구성원,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디를 가야 해? 오늘은 한번 끝을 보자고. 응, 너도 내 삶을 생각해서 엄마가 말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거니 뭐라고 그 개념 없는 여자야? 자책하지 마. 너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 이런 여자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본 일이라며 너는 속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검사하고 직업, 조건 등 모든 것을 싹 다 검토해서 새로운 결혼을 하자고. 왜 내가 나의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텐데? 그것도 무시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초심을 잃지 않고 아끼게 되어야 해. 너 이놈,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되며. 약속해. 사람 있는 애랑 이혼 못해 너. 안 그러면 내 앞으로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랍시고 내가 죽은 뒤 받을 산 거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 알아. 그건 시어머니라 칭하는 사람. 할머니라 칭하는 사람이 그런 소린가? 언제부터 그런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이혼한 여자들로부터 제 남편에게 맞는 상대를 약혼하려고 여러 명 섭렵해 두고 있었어. 이혼 안 하면 남편한테 재산이나 유산 등등 아무것도 안 준다며 협박까지 해대더래. 자식한테 협박한다는 게 그것만 보아도 말 다 했다고 안 될란가요? 남편은 여러 감정이 꼬리 섞인 게 아닌지 같아. 눈이 시뻘개져서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심하게 궤변을 듣지 못해 머리가 차가워지는 듯한 증상을 느꼈어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차가워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걸음씩 내디뎌 그 사진을 손에 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나랑 소희가 당신 인생의 집이야? 나랑 소희가 당신 인생 짐이면 얘기해. 예언해 줄게.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대로 나랑 엄청 그래. 싸가지 없는 년이랑. 언젠간 자식이 당신의 짐이 된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혼하고 싶다면 내게 제대로 말해. 미쳤어. 나는 당신과 함께 소희를 놓고 왜 혼자 살아야 하는지. 그딴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가자고. 나가자. 내가 당신을 여기 데려온 건 아니었는데 미안해. 가자. 재수 씨랑 저 자식도 이럴 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 줄도 알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관 아니잖아요. 방관 남편은 제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나는 이제 받은 것만큼 심수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보며 상쾌한 듯이 웃다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내 앞에서 시끄럽게 시위라도 하려는 건가? 영화라도 찍으려는 건가? 너가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다시 취직을 하려는 거야? 너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한다는 게 쉬운 것이라 생각하냐? 어디 가서 마트에서 계산서라도 하는 게 어렵다고? 나는 내가 돈을 갖고 내 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잘못하면 내 딸이 이를 고통받아야 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등골 위인 걸 내가 어떻게 볼 거냐. 너도 양심이 있으면 좀 사람을 생각해봐라. 대기업까지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지 몰라. 회사를 그만두라 꽤 오래됐는데도 너도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응,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돈이 뭐 중요한가요? 유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제게는 우리 소희 아빠가 되고 제 남편이에요. 사람이랑 바로 회사 그만두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설마하니 믿는 구석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우리 친인척 부모님이랑 식사했던 거 기억해요? 그럼 기억하시겠죠? 그때 어머니가 이런 건물 있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그건 제 것이에요. 뭐? 아, 그게 내 것이구나. 그게 내 건물이면 그건 뭐야? 잠실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 롯데타워. 그래, 그건 내가 알아. 아이가 아프면 정말 걱정돼 팔았네. 팔 아파 이러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좀 머리를 쓰면서 해야지. 나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제 딸이 태어날 때 건물을 물려주셨어요. 저의 성향을 아셨겠죠? 아이가 아프는데 제 직장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셨던지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은 남양주 쪽에 있는 건물을 제게 주셨어요. 그곳은 실제로 가본 적이 있었죠. 우리 사돈은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를까 싶네요.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하긴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유, 투자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서울에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경기도 쪽만 있어도 편하게 살기 좋은데 요즘 별내 쪽이 인기가 상승 중이잖아요. 아유, 중심가에 위치한 곳은 새해에도 비싸겠죠. 어쨌든 식사는 입맛에 맞게 드세요. 여기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저희 딸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집에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커서 아마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예요. 아이고, 치아한테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인물 좋아. 이름만 얘기했다면 남들 다 아는 펀드탕 직장 다녀 아유. 저는요. 지혜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저희 아들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아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결혼 전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시모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그 장소, 사실 그 식사 장소가 있는 건물은 우리 친정 부모님 소유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건 얘기해서 사돈이 될 시어머니한테 부담을 줄까 봐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경기도 쪽이 위치 좋고 땅값도 많이 오른 그곳 건물을 제가 받은 거였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병명을 초음파에서 확인했던 그날, 친정 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불러앉혀 이야기하셨었거든요.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지. 한참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만 그보다도 더 한참도 모르는 게 부모 인생이야. 아이고, 둘 다 얼굴 좀 펴. 응,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나 너도 알겠지만 지혜라는 녀석이 어린애로서 태어나면 어디 무슨 직장이나 다닐 거야?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당위를 가지고 부모답게 강해져야 한단다. 응, 자식 앞에서 부모가 나에 붕괴하면 자식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냐? 우리 손녀들은 18세에 이르기 전에 개입되어야 할 것이지. 우리 부모로서 너희들이 강하게 잘 서야 하지. 그러니까 김서방 너도 돈 걱정하지 마시고 너의 일에 열심히 하고. 지혜야 너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녀를 낳으면 내가 그것에 대처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힘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우는 건 그만두고 알겠지? 장인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우리 딸이. 장인어르신께서 지혜한테 해주신 대로 부족함 없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르신.
같은 부모이지만 참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 부모님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제가 그때 당신이 본 그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얘기하며 핸드폰 사진 앨범에 있던 서류를 보여주자니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선 좀 앉아서 얘기하자. 지금 너나 나나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래. 아이고,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랬어. 맞아,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랬어. 다 같은 손주 손녀인데 내가 설마 하니 우리 소희야? 우리 손녀딸을 남이라고 생각할까? 나도 우리 소희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진심이야. 아들,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야? 아니잖니? 막내네 쟤들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 있던 거지. 설이 많아졌어요. 쟤네들이 그냥 남의 일이라고 멀뚱히 지켜봤을 내야겠다 하지 않았어요. 저기 그러면 그때 갔던 기억으로는 위에 주거 시설이던지 뭔지 그것도 있었는데 시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에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다고 했어요. 뻔뻔해요. 그렇게 이혼해라 뭐 해라 난리치던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금세 태도를 변하고 자기가 손녀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모가 그렇게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럼 뭐야? 이번에는 나도 투자를 좀 해뒀었어. 비트코인이 천만이 좋다고 하길래 여자친구들이 탯줄까지 받아서 돈이 없길래 난 이 집까지 담았어. 그런데 아이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 의견 믿고 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 나는 너희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유 잘 됐네. 아 이제야 내가 한시름 짐을 털었다. 상해는 시몬이 코인 투자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안 코인이 폭락을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때쯤에 저는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리자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내로서 부모님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돌아가는 대신 다른 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서로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선택에 반대하셨습니다. 왜 거기로 들어가세요? 이제 와서 무슨 상처를 받아서요? 하셨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 갖고 있는 건물에 어머니가 사신다면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꼬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욕을 먹고 싶지도 않고 욕을 먹을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동산에 가셔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며느리랑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말을 엄마가 이 사람과 소희에게 했던 말보다는 적게 해야겠지요. 이 사람이 한 말이라도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수 씨와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은 서로 다른 곳에서 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재수 씨가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까요. 나는 더 이상은 엄마나 그 자식이나 얼굴 보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식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엄마가 재수 씨 앞에서 저 사람을 무시했을 때에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건 아니잖아. 아닌 걸 다 알았잖아. 어쨌든 서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뭐야, 아들. 저는 그렇게 명절날 대환장 파티를 치르며 시댁 그리고 시모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시모는 버선발로 쫓아나와 너희가 자기를 거두지 않으면 자기는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 하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길을 나섰어. 정말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정말 큰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남자를 사귀던 사이였지만 가족이 됐는데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였고 동생과의 연을 끊었다는 거죠. 한참 후에야 남편에게 괜찮아? 당신도 어머니 얼굴 보며 살아라고 했지만 남편은 싫다며 그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의 연이 또 끊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수술을 잘 견뎌주어서 이제는 거의 흉터가 남지 않았어요. 10살이 되면 한 번 더 해야 하고 18살이 되면 그때가 정말 마지막 수술인데요. 작은 몸으로 힘든 수술을 견뎌낸 딸에게 그저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원해 주셔서 더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우리 새로운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